토끼 우체부와 비밀의 씨앗, 달빛 숲 가장자리에는 아주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 이름은 풀립마을이었어요. 풀립마을에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됐어요. 해가 천천히 언덕 위로 올라오면 꽃들은 하나둘 기지개를 켰고 나무 위 새들은 작은 목소리로 오늘의 노래를 연습했어요. 바람은 늘 급하지 않았고 개울물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갔어요. 그 마을에는 여러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빵을 굽는 고슴도치 아저씨도 있었고 아주 느리지만 누구보다 꼼꼼한 거북이 우체국장도 있었어요. 노래를 좋아하는 참새 자매도 있었고 언제나 꽃씨를 모으는 다람쥐 남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작고 하얀 토끼 한 마리였어요. 그 토끼의 이름은 루미였어요. 루미는 귀가 길고 눈이 동그랬어요. 무엇보다 발이 아주 빨랐어요. 너무 빨라서 바람도 가끔 루미를 놓칠 때가 있었어요. 루미는 아침마다 마을 여기저기를 오가며 작은 심부름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꽃 한 송이를 전해주기도 했고 누군가가 두고 간 손수건을 찾아주기도 했고 길가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 우체국에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친구들은 루미를 참 좋아했어요. 루미는 정말 빠르네요. 루미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났어요. 역시 루미는 믿음직해요. 루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따뜻해졌어요. 마치 햇빛 한 조각이 몸 안으로 들어와 폭신한 이불처럼 마음을 덮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루미는 칭찬을 들을수록 기뻤지만 동시에 아주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루미는 늘 잘해요라는 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빠르기만 하고 사실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밤마다 루미의 이불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낮에는 괜찮았어요. 낮에는 햇빛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이 조용해졌고 조용해진 만큼 작은 걱정들이 훨씬 더 크게 들렸어요. 내일 실수하면 어떡하지? 루미는 가끔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얼른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잘해야 해요. 저는 빠르고 똑똑하고 믿음직해야 해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마음속 어딘가는 점점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풀립마을의 중심 광장에는 커다란 안내판 하나가 세워졌어요. 거기에는 반짝이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봄달 축제까지. 앞으로 3일 봄달 축제는 풀립마을에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었어요.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펴고 서로의 수고를 칭찬하고 작은 선물을 나누고 하늘에 등을 띄우며 소원을 비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되면 마을은 온통 은은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꽃은 더 환하게 피었고 빵집에서는 꿀향기가 퍼졌고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축제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중앙 언덕에 심어둘 별빛나무 씨앗을 우체국에서 축제위원회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별빛나무 씨앗은 아주 특별했어요. 그 씨앗을 축제날 언덕에 심으면 밤이 되었을 때 잎사귀마다 작은 빛이 맺혔어요. 마치 별이 나무에 잠시 내려앉은 것처럼 보여서 마을 친구들은 그 나무를 무척 아꼈어요. 그 씨앗은 마을에 딱 하나뿐이었고 모두가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거북이,
우체국장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루미에게 말했어요. 루미, 이걸 맡아주겠어요? 루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요? 그래요. 루미가 가장 빠르고 길도 가장 잘 아니까요. 축제위원회 회관까지 곧장 가져다 주면 돼요. 주변 친구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루미라면 안심이에요. 맞아요. 금방 다녀올 거예요. 역시 중요한 일은 루미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루미의 가슴은 두근하고 뛰었어요. 기뻐서였을까요? 조금 무거워서였을까요? 사실 둘 다였어요. 루미는 상자를 품에 꼭 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잘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반듯하게 등을 펴고 광장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적당했고 길도 익숙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루미는 길가에 핀 민들레를 피해서 뛰었고 물 웅덩이도 가볍게 건너뛰었고 개울 옆 좁은 돌길도 한 번에 지나갔어요. 역시 잘할 수 있어요. 루미는 작게 웃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언덕 아래 갈림길에서 참새 자매가 급하게 날아왔어요. 루미, 무슨 일이에요? 꽃장 식용 리본을 강가에서 말리고 있었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루미는 잠깐 멈췄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참새 자매의 얼굴이 너무 다급해 보였어요. 잠깐만 같이 찾아줄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루미는 망설였어요. 정말 잠깐이면 되겠지. 나는 빠르니까요. 조금 돌아가도 금방 도착할 거예요. 그래요. 잠깐만요. 루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참새 자매를 따라 강가 쪽으로 뛰어갔어요. 강가에는 리본이 없었어요. 갈대숲 옆을 찾았고 돌다리 밑도 살펴봤고 버드나무 가지에도 귀를 세워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은 조금씩 흘렀어요. 참새 자매는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루미, 이제 가봐도 돼요. 그제야 루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맞아요. 루미는 품에 안은 상자를 다시 확인하려고 급히 팔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루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상자가 없었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계속 안고 왔는데 상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루미는 양손을 번갈아 보았어요. 등 뒤도 돌아보고 발밑도 살폈고 갈대숲 사이도 들여다봤어요. 없었어요. 상자는 정말로 사라졌어요. 순간 세상이 아주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참새 자매의 목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것 같고 강물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루미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상해요.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씨앗이 든 상자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참새 자매가 놀라서 물었어요. 루미, 무슨 일이에요? 루미는 금방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정말로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한참 뒤에야 겨우 입술이 움직였어요. 별빛나무 씨앗이 든 상자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말하고 나니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참새 자매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떡해요? 루미는 곧바로 왔던 길을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강가, 돌다리, 언덕길, 민들레밭, 갈림길,
지나온 모든 길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폈어요. 풀숲도 뒤졌고 낮은 나뭇가지도 봤고 개울 옆 작은 틈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상자는 없었어요. 해는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고 마을의 그림자는 길어졌어요. 루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울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울면 더 늦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루미는 더 빨리 뛰었어요. 더 많이 찾았어요. 더 열심히 뒤졌어요. 하지만 없었어요. 정말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루미의 머릿속에 가장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말하면 다들 실망하겠지. 루미가 이렇게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는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겠지. 역시 루미예요가 아니라 루미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생각은 바늘처럼 마음에 콕 박혔어요. 그리고 루미는 아주 좋지 않은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조금만 더 찾자. 조금만 더 혼자 찾아보고 정 안 되면 그때 말하자. 하지만 사실 루미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미루기였어요. 솔직함이 아니라 숨기기였어요. 해가 거의 질 무렵 루미는 빈손으로 마을에 돌아왔어요. 광장에는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다람쥐 남매는 등을 닫고 있었고 고슴도치 아저씨는 축제용 달빵을 굽고 있었어요. 거북이 우체국장은 느릿느릿 회관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루미를 보자 우체국장이 물었어요. 잘 전해주었어요? 그 말에 루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루미는 입을 뗐다가 다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자기 자신도 듣기 싫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전해드렸어요. 그 순간 루미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루미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거북이 우체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역시 루미답네요. 역시 루미답네요. 그 말은 예전에는 햇빛 같았는데 그날은 차가운 돌멩이처럼 가슴에 툭 떨어졌어요. 루미는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밥도 거의 먹지 못했고 평소라면 좋아했을 당근 수프도 남겼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는 달빛이 번졌고 나뭇잎 그림자가 방 안벽에 흔들렸어요. 루미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어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찾으면 돼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하나, 둘, 셋,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실수보다 더 무서운 건 실수를 숨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루미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루미는 잠들지 못하고 결국 집 밖으로 나왔어요. 마을은 조용했어요. 멀리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고 개울은 낮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흐르고 있었어요. 루미는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언덕 아래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 멈췄어요. 그 나무 아래에는 풀린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친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올비 할머니 부엉이였어요. 올비 할머니는 밤이면 늘 깨어 있었고 누군가의 고민이 달빛처럼 번지는 날에는 신기하게도 먼저 알아차리곤 했어요. 루미예요? 깜짝 놀란 루미가 고개를 들자 느티나무 구멍집 창가에 올비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이 밤에 내 발소리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루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올비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올라와요. 루미는 나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방 안에는 캐모마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작은 등불 하나가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올비 할머니는 루미 앞에 따뜻한 꽃차를 내어주었어요. 자, 이제 말해봐요. 숨이 가빠지는 일은 혼자 품고 있을수록 더 무거워져요. 그 말에 루미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저 찻잔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올비 할머니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마침내 루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씨앗 상자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마디를 꺼내자마자 루미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참새들 도와주러 갔다가 중간에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전해줬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루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올비 할머니는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군요. 루미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 이제 어떡하죠? 다들 절 실망할 거예요. 다시는 중요한 걸 맡기지 않을 거예요. 올비 할머니는 창밖달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루미, 실수는 누구나 해요. 하지만 실수보다 더 커지는 건 그걸 숨기느라 마음속에서 키우는 두려움이에요. 루미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숨기면 커지고 말하면 작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거짓말의 그림자예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올비 할머니는 다시 말했어요. 네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건 씨앗을 잃어버린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겠지요. 루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는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말로 덮인 마음은 스스로를 오래 괴롭혀요. 루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요? 그럼요.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하면 더 늦기 전에 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혼자 찾지 말고 함께 찾아야지요. 하지만 모두 자고 있잖아요. 올비 할머니가 빙긋 웃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 말을 하며 창문을 열자 밖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미가 창밖을 내다보니 느티나무 아래에 누군가 있었어요. 참새 자매였고 다람쥐 남매였고 심지어 고슴도치 아저씨도 있었어요. 루미가 놀라자 참새 자매가 머쓱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마음이 이상했어요. 루미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다람쥐 남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제 준비를 하다가도 자꾸 신경 쓰였어요. 고슴도치 아저씨는 작은 손전등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래서 올비 할머니께 물어보러 왔어요. 그 순간 루미는 또 울 뻔했어요.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를 걱정해준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였어요. 루미는 계단을 후다닥 내려갔어요. 그리고 친구들 앞에 서서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저 씨앗 상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전해줬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말을 다 하고 나니 루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누가 뭐라고 할까
실망한 눈빛으로 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가장 먼저 들린 건 참새 자매의 목소리였어요. 저희도 미안해요. 괜히 붙잡아서. 다람쥐 남매도 얼른 말했어요. 지금은 누구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같이 찾아요. 고슴도치 아저씨는 손전등을 하나 더 꺼내며 웃었어요. 그래요. 달밤 수색대 출동이에요. 그 말에 루미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모두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너 때문에 큰일 났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시는 널 못 믿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걱정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온 건 함께 해결하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풀린 마을에는 아주 조용하고 특별한 수색이 시작됐어요. 참새 자매는 하늘에서 내려다봤고 다람쥐 남매는 나무 위와 가지 사이를 살폈고 고슴도치 아저씨는 풀숲 아래를 찾았어요. 루미는 자신이 걸었던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설명했어요. 올비 할머니는 언덕 위에서 모두의 움직임을 보며 말했어요. 길을 다시 떠올려봐요. 서두르며 지나간 순간보다 멈췄던 순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멈췄던 순간, 루미는 눈을 감았어요. 광장을 지나고 갈림길을 지나고 참새 자매를 만나 강가로 갔고 갈대숲도 찾고 돌다리도 봤고 그런데 그 전에 맞아요. 개울 옆 좁은 돌길을 건널 때 발이 미끄러질 뻔해서 잠깐 몸을 흔들었어요. 그때 팔에 안고 있던 상자가 툭 하고 움직였던 것 같았어요. 루미가 외쳤어요. 개울 옆 돌길이에요.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정확히는 루미와 참새 자매는 달려갔고 거북이, 우체국장은 천천히 왔지만 누구보다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뒤에 서 있었거든요. 루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체국장님. 하지만 우체국장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전등을 비춰주었어요. 개울 옆돌길 아래에는 얕은 풀더미와 작은 바위 틈이 있었어요. 다람쥐 남매 중 형이 외쳤어요. 저기 반짝이는 게 있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바위 틈 사이에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나무 상자가 끼어 있었어요. 루미는 두 눈을 크게 떴어요. 있어요. 정말 있었어요. 상자는 약간 흙이 묻었지만 부서지지 않았고 안에 있던 별빛나무 씨앗도 무사했어요. 그 순간 모두의 입에서 와 하고 작은 탄성이 터졌어요. 참새 자매는 날개를 퍼덕였고 다람쥐 남매는 서로 손뼉을 쳤고 고슴도치 아저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웃었어요. 루미는 상자를 품에 꼭 안았어요. 이번에는 처음과 달랐어요. 그 상자가 단순히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 정직함과 용기까지 함께 품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루미는 천천히 우체국장 앞에 섰어요. 우체국장님, 저 죄송해요. 처음부터 잃어버렸는데 전해줬다고 거짓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달빛 아래에서 거북이, 우체국장은 한참 루미를 바라봤어요. 그 느린 침묵이 루미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우체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실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루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우체국장은 이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네가 스스로 말했고 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찾았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루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기억해요. 믿음은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는 아이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도 생겨요. 루미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어요.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어요. 무거운 돌덩이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모두는 함께 축제위원회 회관으로 갔어요. 씨앗은 무사히 전달되었고 다음 날 아침 언덕 위에 조심스럽게 심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봄달 축제 날이 왔어요. 광장은 예전처럼 아름다웠지만 루미의 마음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전에는 칭찬을 들으면 기뻤고 실수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잘하는 것만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가끔 넘어져도 솔직하게 일어나면 된다는 걸요. 밤이 되자 언덕 위 별빛 나무의 가지마다 작은 빛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뻤어요. 하늘의 별과 나무의 별이 서로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 친구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등을 들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때 올비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늘은 각자 작은 소원 하나씩 말해봐요. 참새 자매는 말했어요. 저희는 내년에는 리본을 꼭 묶어둘 거예요. 다람쥐 남매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급할수록 2번 확인할래요. 고슴도치 아저씨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는 달빵을 하나 덜 먹는 걸 소원으로 해야겠네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모두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리고 루미 차례가 되었어요. 루미는 별빛 나무를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 무서운 일이 생겨도 숨기지 않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실수해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말을 마친 뒤 루미는 조금 부끄러워졌지만 친구들은 아주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올비 할머니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게 바로 진짜 용기예요. 그날 축제가 끝날 무렵 루미는 언덕 아래에 홀로 잠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러웠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루미는 가만히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어요. 이상했어요. 며칠 동안 그토록 무겁던 마음이 이제는 아주 가벼워져 있었거든요. 별빛 나무 잎 끝에서 작은 빛 하나가 떨어져 루미의 발끝 근처에서 반짝였어요. 루미는 빙긋 웃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거북이 우체국장이었어요. 루미, 네? 다음 주에도 우체국 심부름을 부탁해도 될까요? 루미는 깜짝 놀라 우체국장을 바라봤어요. 저한테요? 그래요. 하지만 이번에 우체국장은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저는 이번 일을 잊지 않을 거예요. 내 실수도, 내 거짓말도, 그리고 네가 결국 진실을 말하고 함께 해결한 것도요. 그래서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루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번에는 더 잘할게요. 아니에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체국장은 빙그레 웃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여전히 높이 있었고, 달은 여전히 둥그렇고, 세상은 어제와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루미는 알았어요. 겉으로는 비슷한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된다는 걸요. 그 뒤로도 루미는 여전히 빠른 토끼였어요. 여전히 심부름을 좋아했고 여전히 마을을 바쁘게 오갔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예전에 루미는 실수하지 않으려고만 애썼어요. 이제 루미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실수했을 때 숨지 않기로 했어요. 한 번은 빵 배달을 하다 바구니를 넘어뜨렸고, 한 번은 우체국 편지를 다른 집에 가져다 줄 뻔했고, 한 번은 꽃시계를 맞추는 시간을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루미는 얼른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지금 바로 다시 할게요.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루미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숨기지 않으니까 겁이 덜 자랐고, 말하니까 문제는 생각보다 작아졌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루미를 더 믿게 되었어요.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정직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초여름 저녁, 참새 자매가 루미에게 물었어요. 루미, 넌 그날이 아직도 무서워요? 루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날은 조금 부끄럽지만 고마운 날이기도 해요. 왜요? 루미는 하늘 끝에 걸린 저녁별을 보며 말했어요. 그날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실수보다 숨기는 걸 더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무서운 일은 혼자 품을수록 커지고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작아진다는 걸요. 참새 자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마치 그림자 같네요. 그림자요? 네. 해질 때는 엄청 길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내 발밑에 있잖아요. 루미는 그 말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겁도, 걱정도, 거짓말도 멀리서 보면 아주 커 보이지만 정직하게 가까이 가 보면 생각보다 다룰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 해 여름이 끝날 무렵 별빛 나무에는 작은 열매가 맺혔어요. 아주 투명하고 반짝이는 열매였어요. 마을 친구들은 그 열매를 보며 말했어요. 올해 별빛 나무는 유난히 더 빛나요. 올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씨앗이 무사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정직한 마음도 함께 자라났겠지요. 루미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웃었어요. 왠지 자기 가슴 속에도 작은 별 하나가 자란 것 같았거든요.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괜찮아요. 말하면 돼요 하고 조용히 비춰주는 빛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빛은 오래오래 루미 곁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음속에 조용히 숨기고 있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조금 부끄러운 실수일 수도 있고, 혼날까봐 감춘 일일 수도 있고, 누가 실망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숨기면 커지고, 말하면 작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용기 있는 사람은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틀렸을 때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문다는 걸 말이에요. 달빛 숲의 풀린 마을에서는 지금도 봄달 축제가 열리는 밤이면 아이들이 별빛 나무 아래 둥글게 모여 앉아 이 이야기를 한 번씩 들려달라고 졸라요. 루미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러면 올비 할머니는 늘 마지막을 이렇게 맺어요. 얘들아, 마음속 걱정이 너무 커졌다면 그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혼자 들고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봐요. 그러면 깜짝 놀랄 만큼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기 마음속 작은 그림자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별빛 나무 잎사귀는 그때마다 사르르 흔들리며 빛을 떨어뜨리고 풀린 마을의 밤은 언제나처럼
포근하고 조용하게 깊어져 가요. 토끼 우체부와 비밀의 씨앗, 달빛 숲 가장자리에는 아주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 이름은 풀립마을이었어요. 풀립마을에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됐어요. 해가 천천히 언덕 위로 올라오면 꽃들은 하나둘 기지개를 켰고 나무 위 새들은 작은 목소리로 오늘의 노래를 연습했어요. 바람은 늘 급하지 않았고 개울물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갔어요. 그 마을에는 여러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빵을 굽는 고슴도치 아저씨도 있었고 아주 느리지만 누구보다 꼼꼼한 거북이 우체국장도 있었어요. 노래를 좋아하는 참새 자매도 있었고 언제나 꽃씨를 모으는 다람쥐 남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작고 하얀 토끼 한 마리였어요. 그 토끼의 이름은 루미였어요. 루미는 귀가 길고 눈이 동그랬어요. 무엇보다 발이 아주 빨랐어요. 너무 빨라서 바람도 가끔 루미를 놓칠 때가 있었어요. 루미는 아침마다 마을 여기저기를 오가며 작은 심부름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꽃 한 송이를 전해주기도 했고 누군가가 두고 간 손수건을 찾아주기도 했고 길가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 우체국에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친구들은 루미를 참 좋아했어요. 루미는 정말 빠르네요. 루미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났어요. 역시 루미는 믿음직해요. 루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따뜻해졌어요. 마치 햇빛 한 조각이 몸 안으로 들어와 폭신한 이불처럼 마음을 덮어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루미는 칭찬을 들을수록 기뻤지만 동시에 아주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루미는 늘 잘해요라는 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빠르기만 하고 사실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밤마다 루미의 이불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낮에는 괜찮았어요. 낮에는 햇빛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이 조용해졌고 조용해진 만큼 작은 걱정들이 훨씬 더 크게 들렸어요. 내일 실수하면 어떡하지? 루미는 가끔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얼른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잘해야 해요. 저는 빠르고 똑똑하고 믿음직해야 해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마음속 어딘가는 점점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풀린 마을의 중심 광장에는 커다란 안내판 하나가 세워졌어요. 거기에는 반짝이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봄달 축제까지. 앞으로 3일 봄달 축제는 풀린 마을에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었어요.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마음을 펴고 서로의 수고를 칭찬하고 작은 선물을 나누고 하늘에 등을 띄우며 소원을 비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되면 마을은 온통 은은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꽃은 더 환하게 피었고 빵집에서는 꿀향기가 퍼졌고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축제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중앙 언덕에 심어둘 별빛나무 씨앗을 우체국에서 축제위원회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별빛나무 씨앗은 아주 특별했어요. 그 씨앗을 축제날 언덕에 심으면 밤이 되었을 때 잎사귀마다 작은 빛이 맺혔어요. 마치 별이 나무에 잠시 내려앉은 것처럼 보여서 마을 친구들은 그 나무를 무척 아꼈어요. 그 씨앗은 마을에 딱 하나뿐이었고
모두가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거북이 우체국장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루미에게 말했어요. 루미, 이걸 맡아주겠어요? 루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요? 그래요. 루미가 가장 빠르고 길도 가장 잘 아니까요. 축제위원회 회관까지 곧장 가져다 주면 돼요. 주변 친구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루미라면 안심이에요. 맞아요. 금방 다녀올 거예요. 역시 중요한 일은 루미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루미의 가슴은 두근하고 뛰었어요. 기뻐서였을까요? 조금 무거워서였을까요? 사실 둘 다였어요. 루미는 상자를 품에 꼭 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잘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반듯하게 등을 펴고 광장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적당했고 길도 익숙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루미는 길가에 핀 민들레를 피해서 뛰었고 물 웅덩이도 가볍게 건너뛰었고 개울 옆 좁은 돌길도 한 번에 지나갔어요. 역시 잘할 수 있어요. 루미는 작게 웃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언덕 아래 갈림길에서 참새 자매가 급하게 날아왔어요. 루미, 무슨 일이에요? 꽃장 식용 리본을 강가에서 말리고 있었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루미는 잠깐 멈췄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참새 자매의 얼굴이 너무 다급해 보였어요. 잠깐만 같이 찾아줄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루미는 망설였어요. 정말 잠깐이면 되겠지. 나는 빠르니까요. 조금 돌아가도 금방 도착할 거예요. 그래요. 잠깐만요. 루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참새 자매를 따라 강가 쪽으로 뛰어갔어요. 강가에는 리본이 없었어요. 갈대숲 옆을 찾았고 돌다리 밑도 살펴봤고 버드나무 가지에도 귀를 세워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은 조금씩 흘렀어요. 참새 자매는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루미, 이제 가봐도 돼요. 그제야 루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맞아요. 루미는 품에 안은 상자를 다시 확인하려고 급히 팔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루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상자가 없었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계속 안고 왔는데 상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루미는 양손을 번갈아 보았어요. 등 뒤도 돌아보고 발밑도 살폈고 갈대숲 사이도 들여다봤어요. 없었어요. 상자는 정말로 사라졌어요. 순간 세상이 아주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참새 자매의 목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것 같고 강물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루미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상해요.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씨앗이 든 상자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참새 자매가 놀라서 물었어요. 루미, 무슨 일이에요? 루미는 금방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정말로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한참 뒤에야 겨우 입술이 움직였어요. 별빛나무 씨앗이 든 상자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말하고 나니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참새 자매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떡해요? 루미는 곧바로 왔던 길을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강가, 돌다리, 언덕길, 민들레밭,
갈림길, 지나온 모든 길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폈어요. 풀숲도 뒤졌고 낮은 나뭇가지도 봤고 개울 옆 작은 틈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상자는 없었어요. 해는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고 마을의 그림자는 길어졌어요. 루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울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울면 더 늦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루미는 더 빨리 뛰었어요. 더 많이 찾았어요. 더 열심히 뒤졌어요. 하지만 없었어요. 정말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루미의 머릿속에 가장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말하면 다들 실망하겠지. 루미가 이렇게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는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겠지. 역시 루미예요가 아니라 루미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생각은 바늘처럼 마음에 콕 박혔어요. 그리고 루미는 아주 좋지 않은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조금만 더 찾자. 조금만 더 혼자 찾아보고 정 안 되면 그때 말하자. 하지만 사실 루미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미루기였어요. 솔직함이 아니라 숨기기였어요. 해가 거의 질 무렵 루미는 빈손으로 마을에 돌아왔어요. 광장에는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다람쥐 남매는 등을 닫고 있었고 고슴도치 아저씨는 축제용 달빵을 굽고 있었어요. 거북이 우체국장은 느릿느릿 회관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루미를 보자 우체국장이 물었어요. 잘 전해주었어요? 그 말에 루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루미는 입을 뗐다가 다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자기 자신도 듣기 싫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전해드렸어요. 그 순간 루미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루미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거북이 우체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역시 루미답네요. 역시 루미답네요. 그 말은 예전에는 햇빛 같았는데 그날은 차가운 돌멩이처럼 가슴에 툭 떨어졌어요. 루미는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밥도 거의 먹지 못했고 평소라면 좋아했을 당근 수프도 남겼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는 달빛이 번졌고 나뭇잎 그림자가 방 안벽에 흔들렸어요. 루미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어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찾으면 돼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하나, 둘, 셋.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실수보다 더 무서운 건 실수를 숨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루미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루미는 잠들지 못하고 결국 집 밖으로 나왔어요. 마을은 조용했어요. 멀리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고 개울은 낮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흐르고 있었어요. 루미는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언덕 아래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 멈췄어요. 그 나무 아래에는 풀린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친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올비 할머니 부엉이였어요. 올비 할머니는 밤이면 늘 깨어 있었고 누군가의 고민이 달빛처럼 번지는 날에는 신기하게도 먼저 알아차리곤 했어요. 루미예요? 깜짝 놀란 루미가 고개를 들자 느티나무 구멍집 창가에 올비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이 밤에 내 발소리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루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올비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올라와요. 루미는 나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방 안에는 캐모마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작은 등불 하나가 노랗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올비 할머니는 루미 앞에 따뜻한 꽃차를 내어주었어요. 자, 이제 말해봐요. 숨이 가빠지는 일은 혼자 품고 있을수록 더 무거워져요. 그 말에 루미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저 찻잔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올비 할머니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마침내 루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씨앗 상자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마디를 꺼내자마자 루미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참새들 도와주러 갔다가 중간에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전해줬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루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올비 할머니는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군요. 루미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 이제 어떡하죠? 다들 절 실망할 거예요. 다시는 중요한 걸 맡기지 않을 거예요. 올비 할머니는 창밖달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루미, 실수는 누구나 해요. 하지만 실수보다 더 커지는 건 그걸 숨기느라 마음속에서 키우는 두려움이에요. 루미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숨기면 커지고 말하면 작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거짓말의 그림자예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올비 할머니는 다시 말했어요. 네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건 씨앗을 잃어버린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겠지요. 루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는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말로 덮인 마음은 스스로를 오래 괴롭혀요. 루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요? 그럼요.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하면 더 늦기 전에 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혼자 찾지 말고 함께 찾아야지요. 하지만 모두 자고 있잖아요. 올비 할머니가 빙긋 웃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 말을 하며 창문을 열자 밖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미가 창밖을 내다보니 느티나무 아래에 누군가 있었어요. 참새 자매였고 다람쥐 남매였고 심지어 고슴도치 아저씨도 있었어요. 루미가 놀라자 참새 자매가 머쓱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마음이 이상했어요. 루미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다람쥐 남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제 준비를 하다가도 자꾸 신경 쓰였어요. 고슴도치 아저씨는 작은 손전등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래서 올비 할머니께 물어보러 왔어요. 그 순간 루미는 또 울 뻔했어요.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를 걱정해준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였어요. 루미는 계단을 후다닥 내려갔어요. 그리고 친구들 앞에 서서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저 씨앗 상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전해줬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말을 다 하고 나니 루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누가 뭐라고 할까
실망한 눈빛으로 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가장 먼저 들린 건 참새 자매의 목소리였어요. 저희도 미안해요. 괜히 붙잡아서. 다람쥐 남매도 얼른 말했어요. 지금은 누구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같이 찾아요. 고슴도치 아저씨는 손전등을 하나 더 꺼내며 웃었어요. 그래요. 달밤 수색대 출동이에요. 그 말에 루미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모두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너 때문에 큰일 났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시는 널 못 믿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걱정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온 건 함께 해결하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풀린 마을에는 아주 조용하고 특별한 수색이 시작됐어요. 참새 자매는 하늘에서 내려다봤고 다람쥐 남매는 나무 위와 가지 사이를 살폈고 고슴도치 아저씨는 풀숲 아래를 찾았어요. 루미는 자신이 걸었던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설명했어요. 올비 할머니는 언덕 위에서 모두의 움직임을 보며 말했어요. 길을 다시 떠올려봐요. 서두르며 지나간 순간보다 멈췄던 순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멈췄던 순간, 루미는 눈을 감았어요. 광장을 지나고 갈림길을 지나고 참새 자매를 만나 강가로 갔고 갈대숲도 찾고 돌다리도 봤고 그런데 그 전에 맞아요. 개울 옆 좁은 돌길을 건널 때 발이 미끄러질 뻔해서 잠깐 몸을 흔들었어요. 그때 팔에 안고 있던 상자가 툭 하고 움직였던 것 같았어요. 루미가 외쳤어요. 개울 옆 돌길이에요.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정확히는 루미와 참새 자매는 달려갔고 거북이, 우체국장은 천천히 왔지만 누구보다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뒤에 서 있었거든요. 루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체국장님. 하지만 우체국장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전등을 비춰주었어요. 개울 옆돌길 아래에는 얕은 풀더미와 작은 바위 틈이 있었어요. 다람쥐 남매 중 형이 외쳤어요. 저기 반짝이는 게 있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바위 틈 사이에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나무 상자가 끼어 있었어요. 루미는 두 눈을 크게 떴어요. 있어요. 정말 있었어요. 상자는 약간 흙이 묻었지만 부서지지 않았고 안에 있던 별빛나무 씨앗도 무사했어요. 그 순간 모두의 입에서 와 하고 작은 탄성이 터졌어요. 참새 자매는 날개를 퍼덕였고 다람쥐 남매는 서로 손뼉을 쳤고 고슴도치 아저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웃었어요. 루미는 상자를 품에 꼭 안았어요. 이번에는 처음과 달랐어요. 그 상자가 단순히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 정직함과 용기까지 함께 품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루미는 천천히 우체국장 앞에 섰어요. 우체국장님, 저 죄송해요. 처음부터 잃어버렸는데 전해줬다고 거짓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달빛 아래에서 거북이 우체국장은 한참 루미를 바라봤어요. 그 느린 침묵이 루미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우체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실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루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우체국장은 이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네가 스스로 말했고 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찾았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루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기억해요. 믿음은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는 아이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도 생겨요. 루미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어요.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어요. 무거운 돌덩이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모두는 함께 축제위원회 회관으로 갔어요. 씨앗은 무사히 전달되었고 다음 날 아침 언덕 위에 조심스럽게 심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봄달 축제 날이 왔어요. 광장은 예전처럼 아름다웠지만 루미의 마음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전에는 칭찬을 들으면 기뻤고 실수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잘하는 것만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가끔 넘어져도 솔직하게 일어나면 된다는 걸요. 밤이 되자 언덕 위 별빛 나무의 가지마다 작은 빛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뻤어요. 하늘의 별과 나무의 별이 서로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 친구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등을 들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때 올비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늘은 각자 작은 소원 하나씩 말해봐요. 참새 자매는 말했어요. 저희는 내년에는 리본을 꼭 묶어둘 거예요. 다람쥐 남매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급할수록 2번 확인할래요. 고슴도치 아저씨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는 달빵을 하나 덜 먹는 걸 소원으로 해야겠네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모두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리고 루미 차례가 되었어요. 루미는 별빛 나무를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 무서운 일이 생겨도 숨기지 않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실수해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말을 마친 뒤 루미는 조금 부끄러워졌지만 친구들은 아주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올비 할머니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게 바로 진짜 용기예요. 그날 축제가 끝날 무렵 루미는 언덕 아래에 홀로 잠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러웠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루미는 가만히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어요. 이상했어요. 며칠 동안 그토록 무겁던 마음이 이제는 아주 가벼워져 있었거든요. 별빛 나무 잎 끝에서 작은 빛 하나가 떨어져 루미의 발끝 근처에서 반짝였어요. 루미는 빙긋 웃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거북이 우체국장이었어요. 루미, 네? 다음 주에도 우체국 심부름을 부탁해도 될까요? 루미는 깜짝 놀라 우체국장을 바라봤어요. 저한테요? 그래요. 하지만 이번에 우체국장은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저는 이번 일을 잊지 않을 거예요. 내 실수도, 내 거짓말도, 그리고 네가 결국 진실을 말하고 함께 해결한 것도요. 그래서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루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번에는 더 잘할게요. 아니에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체국장은 빙그레 웃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여전히 높이 있었고, 달은 여전히 둥그렇고, 세상은 어제와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루미는 알았어요. 겉으로는 비슷한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된다는 걸요. 그 뒤로도 루미는 여전히 빠른 토끼였어요. 여전히 심부름을 좋아했고 여전히 마을을 바쁘게 오갔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예전에 루미는 실수하지 않으려고만 애썼어요. 이제 루미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실수했을 때 숨지 않기로 했어요. 한 번은 빵 배달을 하다 바구니를 넘어뜨렸고, 한 번은 우체국 편지를 다른 집에 가져다 줄 뻔했고, 한 번은 꽃시계를 맞추는 시간을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루미는 얼른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지금 바로 다시 할게요.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루미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숨기지 않으니까 겁이 덜 자랐고, 말하니까 문제는 생각보다 작아졌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루미를 더 믿게 되었어요.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정직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초여름 저녁, 참새 자매가 루미에게 물었어요. 루미, 넌 그날이 아직도 무서워요? 루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날은 조금 부끄럽지만 고마운 날이기도 해요. 왜요? 루미는 하늘 끝에 걸린 저녁별을 보며 말했어요. 그날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실수보다 숨기는 걸 더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무서운 일은 혼자 품을수록 커지고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작아진다는 걸요. 참새 자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마치 그림자 같네요. 그림자요? 네. 해질 때는 엄청 길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내 발밑에 있잖아요. 루미는 그 말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겁도, 걱정도, 거짓말도 멀리서 보면 아주 커 보이지만 정직하게 가까이 가 보면 생각보다 다룰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 해 여름이 끝날 무렵 별빛 나무에는 작은 열매가 맺혔어요. 아주 투명하고 반짝이는 열매였어요. 마을 친구들은 그 열매를 보며 말했어요. 올해 별빛 나무는 유난히 더 빛나요. 올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씨앗이 무사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정직한 마음도 함께 자라났겠지요. 루미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웃었어요. 왠지 자기 가슴 속에도 작은 별 하나가 자란 것 같았거든요.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괜찮아요. 말하면 돼요 하고 조용히 비춰주는 빛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빛은 오래오래 루미 곁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음속에 조용히 숨기고 있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조금 부끄러운 실수일 수도 있고, 혼날까봐 감춘 일일 수도 있고, 누가 실망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숨기면 커지고, 말하면 작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용기 있는 사람은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틀렸을 때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문다는 걸 말이에요. 달빛 숲의 풀린 마을에서는 지금도 봄달 축제가 열리는 밤이면 아이들이 별빛 나무 아래 둥글게 모여 앉아 이 이야기를 한 번씩 들려달라고 졸라요. 루미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러면 올비 할머니는 늘 마지막을 이렇게 맺어요. 얘들아, 마음속 걱정이 너무 커졌다면 그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혼자 들고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봐요. 그러면 깜짝 놀랄 만큼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기 마음속 작은 그림자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별빛 나무 잎사귀는 그때마다 사르르 흔들리며 빛을 떨어뜨리고 풀린 마을의 밤은 언제나처럼
포근하고 조용하게 깊어져 가요.